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바로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하면 이제 뭐 하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은퇴 이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젊을 때보다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시죠?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은 그 공통점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공담이 아니에요. 우리 또래 60대 이상 분들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직접 만난 분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전해드릴게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니어 세대입니다. 저도 은퇴 후에 한동안 멍했어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좋긴 한데 막상 하루 종일 TV만 보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금세 가버리고 아내는 심심하면 산책이라도 좀 나가요 하는데 그마저도 귀찮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은 인생이 아직 길잖아요. 건강도 괜찮은데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은 자신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뭐든 새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이거 어떻게 봐? 물어보지 않아도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뜹니다. 아빠 또 그 유튜브 봐? 하는 소리 듣기 전에 미리 구독 눌러두세요. 웃음. 자, 이제 첫 번째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몸을 먼저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은퇴 후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좀 쉬자 하면서 너무 오래 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면 몸이 굳어요. 마음도 같이 굳어요. 예전엔 1시간씩 걷던 분이 이제는 귀찮다 하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죠. 반면에 인생이 달라진 분들은요, 아침부터 움직입니다. 하루 일과를 딱 정해요. 아침엔 30분 산책, 점심 후엔 독서, 오후엔 동네 사람들과 차 한잔.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자신의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8세 김 선생님이 계세요. 퇴직하자마자 1년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걷기 시작했대요. 3개월 만에 혈압도 정상,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 말씀이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따라오더라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걷기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꼭 멀리 안 나가셔도 돼요. 집 근처 편의점까지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댓글로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 나는 매일 걷는다. 요가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서로 응원도 해드려요. 두 번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퇴직 후 인생이 달라진 분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 배우기 힘들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컴퓨터를 배우셨대요. 손주한테 할아버지 이거 카톡으로 보내세요라는 말 듣고 그래, 이참에 내가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죠. 이게 왜 안 눌러지냐? 화면이 사라졌어.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요. 스스로 사진 편집해서 손주에게 보내고 유튜브로 여행 영상까지 보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세상 같았던 인터넷이 이제 내 세상 같아졌다고요. 여러분도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죠? 그게 꼭 컴퓨터가 아니어도 돼요. 뜨개질, 그림, 악기, 외국어, 스마트폰 활용 뭐든 좋아요.
배우는 순간 내 뇌가 깨어나고 인생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 배우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우는 게 재밌다. 학생 때는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자기 선택으로 하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의 힘이에요. 혹시 지금 배우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좋은 정보도 나누고 격려도 드릴게요. 자, 그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통점 두 가지, 몸을 먼저 움직인 사람,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내용이 바로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세 번째, 관계를 다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건 조금 감정적인 이야기예요. 은퇴하고 나면 사람 관계가 확 줄죠. 회사 동료는 연락이 끊기고 가끔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아내는 이제 좀 나가세요 하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죠. 그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정말 크잖아요. 하지만요, 인생이 달라진 분들은 스스로 관계를 다시 만듭니다.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은 74세인데 퇴직 후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요리교실을 다니셨대요. 거기서 친구를 20명이나 사귀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퇴직하니까 세상이 좁아지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오히려 더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나를 잊어요. 하지만 내가 한 발만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반겨줍니다. 혹시 요즘 친구들이랑 연락이 뜸하신가요? 그럼 오늘 저녁에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나가고 계세요? 혹은 나가보고 싶은 모임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모임 정보는 나눠야 오래가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늦었나?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예요. 70도 괜찮고 80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은 78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시회까지 여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기회였다. 이 말 정말 명언 아닙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공통점 외에도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비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표현하는 것. 이건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몸을 먼저 움직인 사람. 둘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사람. 셋째, 관계를 다시 만든 사람.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인생이 확 달라진 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네 번째 공통점,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감사. 그거 다들 알지 않나? 그렇죠,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감사합니다를 입 밖으로 내는 사람, 매일 마음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도 눈 떠서 고맙다. 숨 쉬어서 고맙다. 처음엔 그냥 습관처럼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기분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나이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감사하면 마음이 젊어진다. 와, 이 말 정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뭐가 감사할 게 있나 싶을 때도 있잖아요. 허리 아프고 무릎도 시큰하고 손주들 얼굴도 자주 못 보고 TV 보면 물가 오르고 걱정뿐인데 그럴수록 감사를 의식적으로 찾아야 해요. 그래도 밥맛이 있는 게 감사하지.
아직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그래도 내 손으로 핸드폰 켤 줄 아는 게 어디야. 이런 작은 감사가 쌓여서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힘이 단순한 마음 위안이 아니라 진짜로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아진대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사례도 있어요. 한 72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퇴직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밥 먹을 때 반찬이 맛있어서 감사. 오늘은 친구랑 통화해서 감사. 그렇게 3개월을 썼는데 병원에서 놀랍게도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나고 하루에 딱 한 줄이라도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은 이 영상 봐서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감사하고 계세요? 댓글로 한 줄씩 적어주세요. 서로 감사한 일을 나누면 그 기운이 진짜로 퍼집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예요. 자, 집중해주세요. 이 부분은 삶의 여유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예요. 5번째 공통점, 돈보다 시간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제일 먼저 돈 걱정을 하죠.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긴 싫은데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맞아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인생이 달라진 분들은 돈보다 시간을 먼저 관리하더라고요. 시간을 잘 쓰면 돈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66세 이모님은요, 매일 오전엔 재봉틀 봉사, 오후엔 중고물품 판매를 하세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겼대요. 그게 돈이 되냐 싶지만 그분은 돈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또 한 분은 은퇴 후 매일 일정표를 쓰기 시작했대요. 아침 7시 기상, 8시 산책, 9시 신문, 10시 온라인 강의.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니까 하루가 단단하게 느껴지고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해요. 결국 시간이 삶을 채워주는 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은 줄어들어도 시간은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걸 그냥 보내면 잃는 거고 의미 있게 쓰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하루가 너무 길다 느껴지신다면 한번 일정표를 써보세요. 그게 인생을 다시 돌려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번째와 5번째 공통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을 관리한 사람. 이 2가지가 바로 은퇴 후 인생이 단단해지는 비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감사하고 시간 쓰는 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하루를 프로젝트처럼 계획하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6번째 공통점, 인생 2막을 새 프로젝트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멈춰요.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아는 분은 65세에 내 인생 2막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노트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 안에 이렇게 적으셨대요. 1단계 건강회복, 2단계 배우기, 3단계 봉사, 4단계 여행. 이걸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셨대요. 그 과정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미션이지? 하셨답니다. 이건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은퇴 후에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프로젝트를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100권 읽기, 손주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50회, 내가 만든 반찬 10가지 레시피 정리하기. 이런 것도 훌륭한 인생 프로젝트예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뤄가면 삶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 2막 프로젝트 이름은 이다. 댓글에 적어주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서로의 목표를 응원해드립시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욕이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방향이 없을 뿐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책 읽기든 걷기든 봉사든 핵심은 매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공통점은 1. 몸을 먼저 움직인다. 2.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3. 관계를 새로 만든다. 4.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5. 시간을 관리한다. 6. 인생을 프로젝트로 만든다. 이 6가지예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하면 여러분 인생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는 분들의 마지막 공통점, 그건 바로 자신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아주 깊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어디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감사 습관이 좋았어요. 시간 관리 이야기 공감돼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의견도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화면 아래 빨간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가야죠. 혼자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공통점 하나라도 실천하셨다면 벌써 인생이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변화의 바탕에는 한 가지 마음가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7번째 공통점, 자신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 삶이 달라진 분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내 시간이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활력이 다릅니다. 한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가 이 나이에 뭘 해요? 하면 기운이 쑥 빠지죠. 근데 마음속에서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하고 버티면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9세, 이름은 김영호 어르신이에요. 건설회사에서 4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 처음 1년 동안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나 성 만들고 싶은데 도와줄래? 그 순간 김 어르신이 딱 깨달았대요. 그래, 나 아직도 뭔가 만들 수 있잖아. 그날부터 나무를 깎고 못질을 하면서 작은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주 장난감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용기보다 두려움이 앞설 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 행동으로 덮으면 사라집니다. 진짜예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도 뭘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다시 해보려고요. 그 한 줄이 다른 분에게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70대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대 성공 사례 유튜버로 인생이 바뀐 73세 박할머니. 이분은 부산에 사는 박정숙 할머니예요. 원래 평생 식당만 하셨대요. 퇴직 후엔 이제 편히 쉬어야지 하셨는데 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한번 해볼까? 처음엔 손 떨려서 버튼도 못 누르셨대요. 이거 눌러도 되는 거야?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본다고. 손주가 옆에서 도와줬죠. 처음 영상은 김치 담그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회수가 3,000회를 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지금은요, 할매의 손맛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8만 명이에요. 매달 유튜브 수익도 생기고 무엇보다 하루가 즐겁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젊은 사람들은 구독자 숫자 보고 좋아한다지만 나는 댓글 하나에도 행복하다. 와,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영상 같은 거 한번 찍어볼까?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다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손주가 놀려도 괜찮아요.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무엇을 하면 달라질 수 있는가? 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이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3단계 실행 가이드. 1단계 내 하루 한 문장 기록하기. 오늘 뭐 했는지 느낀 점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다. 오늘 친구랑 통화해서 기분 좋았다. 이 한 줄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2단계 한 가지 꾸준한 습관 정하기. 운동이든 독서든 뭐든 좋아요. 매일 10분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3단계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기. 오늘 멋져요. 덕분에 힘이 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줘요. 이 세 가지를 딱 30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잠시 쉬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젊을 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전부네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여정 계속 가야 하잖아요.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봐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건 제게는 응원이자 여러분에게는 약속이에요. 자, 이제 8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진짜 비밀 무기. 그건 바로 작은 성취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8번째 공통점, 작은 성공을 즐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젠 뭐 해봐야 의미 없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생이 달라진 분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냈다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약속을 지켰다면 그건 성취예요. 손주한테 웃어줬다면 그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렇게 매일의 작은 성공을 인정하는 분들은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존감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터뷰했던 한 75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남이 내 성공을 알아줬는데 이젠 내가 나를 칭찬해줘야 해. 정말 현명한 말이죠.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살아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자, 이제 Q&A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댓글로 자주 남기셨던 질문들을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Q1. 은퇴 후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하세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연결을 계속 만드는 것이에요. 매일 누군가에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라도 보내보세요. 그게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요. 혼자라고 느껴도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Q2.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에요. 70세에 피아노 배우신 분도 75세에 운전면허 따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Q3. 은퇴 후 부부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싸움도 잦아지고 서로 간섭도 많아지죠. 그럴 땐 역할을 분리하는 게 좋아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당신은 오후에 친구 만나세요. 나는 책 읽을게요. 이렇게 각자 시간을 보내면 다시 대화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당신 고마워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만 봐도 느껴지시죠? 결국 인생이 달라지는 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메모해두세요. 그게 다음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듣는 분들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분들이에요. 앞에서 크유앤드어 세 가지 기억나시죠? 외로움, 늦은 시작, 그리고 부부관계. 이 세 가지는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장선으로 추가로 두 가지 질문만 더 나눠볼게요. 큐사,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전엔 그냥 계단을 오르내리던 게 이젠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마음이 먼저 위축돼요. 나 이제는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 건강이 좋지 않아도 삶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 72세 이모님은 관절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운동은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재활 선생님이 물속 걷기를 추천해줬어요. 그걸 꾸준히 하셨더니 1년 만에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대요. 그 이후로는 아예 수영장 회원이 되셨어요. 지금은 주 3회씩 친구들과 수다 떨며 수영하신대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몸이 안 되면 마음이라도 움직여야죠. 움직이면 기분이 살아나요. 여러분, 완벽하게 건강해야만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천천히는 잘 사는 방식이에요. 큐오. 이제 내 꿈은 뭐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젊을 땐 꿈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런데요,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다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꿈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올해는 손주랑 제주도 한번 가자. 우리 부부 100번째 영화 보기. 내가 만든 김치 이웃 5명에게 나눠주기. 이런 것도 멋진 꿈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매일 웃는 사람 되기를 목표로 정하셨어요. 그냥 하루에 3번 웃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 보며 웃기, 점심에 친구랑 통화하며 웃기, 저녁에 손주 사진 보며 웃기. 그걸 1년째 하고 계시대요. 그분의 표정이요, 정말 환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꿈은 나이보다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꿈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쓰는 순간 그건 이미 꿈의 첫걸음이에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단계 로드맵. 첫째,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눈 떠서 고맙다. 아직 숨 쉬어서 고맙다. 그 두 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둘째,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아침 10분만이라도 집 근처를 걸어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집안을 돌아도 좋아요. 움직이면 피가 돌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셋째,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건강하시죠?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상대의 하루도 바꿉니다. 이 세 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기분이, 표정이,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몸을 먼저 움직인 사람. 2.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 사람. 3. 관계를 다시 만든 사람. 4.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사람. 5. 시간을 관리한 사람. 6. 인생을 프로젝트로 만든 사람. 7. 자신을 믿은 사람. 8. 작은 성공을 즐긴 사람. 여러분, 이 8가지가 바로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지는 공식이에요. 이 중 단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진짜로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70이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고 80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활기차게 사는 게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멋지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1.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 다음에는 어떤 주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3가지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에요. 혹시 주변에 요즘 기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야, 이거 한번 봐봐. 진짜 힘난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배우고, 걷고, 웃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나, 그게 바로 인생의 2번째 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 3문장 하루에 한 번씩만 말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당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